복잡한 계산쌤이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6번부터 간단하게 보죠. 한 변의 길이가 지금 2인 원이 있었는데 이 원에 내접하는 정팔각형을 그렸대요. 원래 정행각형은 원주를 n등분해서 만들어지거든. 그럼 정팔각형의 꼭지점은 이 원주를 8등분하는 점을 찍어서 이 8개의 꼭지점을 연결하며 이 각 변의 길이가 다 어떨 수밖에 없을까? 그렇지.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정팔각형을 만들어낸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호가 8등분이 됐다는 말은 자, 이 원의 중심을 연결하는 이 중심각도 몇 등분이 됐다는 얘기일까? 8등분이 됐다는 얘기다. 그쵸? 그럼 이 한 조각의 넓이를 계산한 다음에 몇 배 하겠다? 8배 하겠다. 그럼 여기 지금 한 변 길이가 2인 거니까 우리가 한 바퀴가 몇 파이기 때문에? 2파이기 때문에 그거 8등분을 하면 얘의 중심각이 특수각이 몇 분의 파이로? 4분의 파이로 예쁜 각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에 끼고 있는 두 변 길이 곱하니까 4에 코사인, 아니 사인 4분의 파이면 2분의 루트 2.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2, 1이 약분되면서 남는 건 얼마? 루트 2. 자, 그거 몇 배 하겠다? 8배 하겠다. 간단했고요. 자, 그쵸. 7번으로 갑시다. 자, 7번에서 지금 수열의 합이 정의가 돼 있죠. SN이라는 값이, SN이라는 식이 2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5라고 돼 있어요. 우리 SN을 알면 1을 통해서 얘 일반항인 A1부터 A2 모든 항들을 정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생각이다. 그치? 그런데 첫 번째 항을 구할 때는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서 S1으로 구하지만 두 번째 항 구할 때부터는 자, 다음 번째 항의 수열의 합에서 그 이전 번째 항의 수열의 합을 다 빼겠다. 그쵸? 그럼 A3는 어떻게 계산이 되지? S3 마이너스 S2.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항을 구하는 규칙 외에 두 번째 이상의 항을 구하는 규칙성이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n이 1일 때는 이렇게 A1을 구하시고요. n이 2 이상인 것부터는 자, 일반화해서 빠르게 SN에서 뭘 빼버리면 SN-를 빼면 AN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했어? 자,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A1과 A3과 A5의 합을 계산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세 개 항 중에서 자, 규칙성이 일정한 항과 일정하지 않은 항이 있다. 그치? 일정하지 않은 항이 몇 번째 항입니까? 첫 번째 항이죠. 그래서 얘는 항상 초항을 분리해서 계산을 해주는 게 좋다 생각을 하시고 그럼 A1은 여기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2 빼기 1 더하기 5가 되니까 얼마가 되죠? 6. 자, 그럼 세 번째랑 다섯 번째 구할 때 일반항 계산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S3 구할 때 그냥 A3 구할 때 누구에서? S3에서 S2 빼서 계산해도 되고 마찬가지로 A5 구할 때도 S5에서 S4 빼서 계산해도 됩니다. 두 번 계산하기 싫으면 그냥 일반항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항 어차피 뒤에 구하는 거 나오니까 여기서 찾아버릴까? 뒤에 문제 나오죠. 자, Sn-1은 그럼 2에 n-1의 제곱 마이너스 n-1 플러스 5 같은 차수끼를 빼기로 했습니다. 그쵸? 그럼 an이라는 것은 여기 뭐 묶이면서 2 묶이면서 그럼 n제곱에서 n-1의 제곱 뺀 식이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갈 건데 이거 자주 빼다 보면 얼마인지 바로바로 보인다는 거지. 얼마가 남지 빼버리면? 그렇지, 2n-1. 그럼 얘는 무슨 1로 묶이면서? 마이너스 1로 묶이면서 n에서 n-을 빼면 당연히 얼마라서? 1이라서 얘는 그대로 4n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얼마까지? 3까지 이렇게 정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n이 2 이상일 때 적용되니까 이 자리에 3 넣고 이 자리에 5 넣어서 계산해도 좋다 이 말인 거죠. 됐죠? 자, 8번으로 갑시다.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나오면 마주보는 각의 합이 몇 도라는 것부터 생각해야 될까? 그치, 180도. 그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인 삼각비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코사인의 20도랑 코사인의 160도. 더해서 합이 180도 되는 각이죠. 그치. 합이 180도 되는 각에서 코사인 값은 서로 크기는 어떤데? 같은데 뭐가 다르지? 부호가 다르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20도가 코사인 160도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럼 사인의 130도는 사인 몇 도랑 똑같을까요? 50도. 부호는요? 같습니다. 그쵸? 코사인의 170도는 뭐랑 똑같지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10도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거 누구랑 똑같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같고 더해서 180도 되는가. 그럼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누구랑 같았지?
사인 세타랑 같다는 거. 이거 굉장히 많이 쓰니까 얘는 각변환 이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치 공식처럼 거의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보면 사각형 ABCD에서 A에서 B까지 길이는 5, B에서 C까지가 3, C에서 D까지가 2, A에서 D까지가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우리한테 구하라는 것은 사각형 ABCD의 넓이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모양의 사각형이 아니죠. 일반적인 모양의 사각형이지. 네. 특수한 모양의 사각형이 아니죠. 말을 반대로 했네. 그럼 얘를 반으로 쪼개서 삼각형 몇 개로 계산한다? 2개로 계산한다. 그럼 어떻게 쪼갤까? BD로 쪼개볼까? 그럼 BD로 쪼갰을 때 이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두 변 길이 있네. 무슨 각만 구하면 되지? 끼인각. 그럼 여기 세타에 대해서 끼인각 찾으시고 위에 있는 삼각형도 그러면 요 각만 찾으면 되네. 근데 얘 각이 뭐로 표현되지?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표현되는 거죠. 이해했어? 그럼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들은 크기는 같은데 뭐가 다를 거니까? 부호가 다를 거니까 이 각각의 삼각형에서 무슨 법칙을 써보면 코사인 법칙을 써보면 BD 길이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BD 제곱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두 개 쓸 수 있다 이 얘기다. 그쵸? 그럼 여기서 이 BD 길이를 미지수 X라고 잡아준다 치면 먼저 삼각형 BCD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돌려볼까? 누구 제곱은? X 제곱은 끼고 있는 거 제곱의 합이니까 뭐 더하기 뭐해? 9 더하기 4에 곱해서 2배 마이너스 12 코사인 세타. 자, 분명히 모르는 문자식은 두 종류 X랑 코사인 세타가 나왔는데 방정식이 하나밖에 없네. 그걸 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지 않아? 그치? 그럼 삼각형 그대로 ABD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요 누구 제곱은? X 제곱은 제곱 더하면서 그치 25 더하기 9 마이너스에 곱하면 30의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얘를 뭐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두식 뭐 하겠다는 의미지? 연립하겠죠. 연립할 때 X제곱 써고하면 그냥 코사인 세타 정해지지 않습니까? 코사인 세타 정해지면 무슨 세타도 정할 수 있지? 사인 세타. 그럼 삼각형의 넓이 그대로 두 변 길이랑 끼인 각으로 계산한다 이 마인드죠. 했지?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접하는 사각형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잘 정리를 하시고 자, 뒤로 넘어가서 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오셔서 수연이 안 춥지 지금은? 바람 가? 몰라? 살살 틀어놔서 안 가는 것 같아. 다행이야. 자, 9번 등비수열 AN에 대한 얘기입니다.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자, 5번째, n번째 항까지의 합은 10 2n번째 항까지의 합은 30 그때 3n번째 항까지의 합을 계산하라고 했어. 항의 개수가 어떻습니까? 일정하게 늘어나죠. n개, 2n개, 3n개면 n개 단위로 늘어난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일부분끼리도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비 수열을 이룬다 했는데 그렇게 푸는 방법 말고 어쨌든 일반화된 방법을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의 합을 지금 이 SN을 등비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 등비 수열의 초항과 공비가 없으니까 얘를 그냥 A의 R의 n-1승이라고 줄게요. 초항 A, 공비 R인 거다. 그쵸? 그럼 얘는 뭐 빼기 뭐분의? R-1분의 초항 뭐에? A에 R의 몇 승에? 1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된 값이 10이라고 표현된 겁니다. 미안해. 10승이 아니라 무슨 승? n승. 그럼 밑에 있는 S2에는 항의 개수만 몇 n개로 늘어났지? 2n개로 늘어났지. 그럼 얘는 R-1분의 뭐에? 초항은 여전히 A죠. A1부터 얘는 A2n까지의 합이니까. 얘는 A1부터 얘는 AN까지의 합이니까. 얘는 그럼 A 얼마부터? A1부터 A3n까지의 합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럼 얘는 항개수가 2n개로 늘어났으니까 R의 몇 n승에? 2n승 마이너스 1이 얼마다? 30이다를 쓰는 거고요. 그치? 그럼 여기 내가 구하는 값인 S3에는 어떻게 표현되겠어? R-1의 A에 R의 3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다. 그치?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아래쪽에 있는 2n까지랑 3n까지의 수열의 합에 가장 작은 단위인 n번째까지의 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그 식이. 자, 구조가 거의 어떻습니까? 같죠. 근데 이 분자에 있는 식이 짝수 제곱 빼기 짝수 제곱이네. 무슨 분해 될 거다? 인수분해 될 거다. 그래서 얘 안에 얘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다. 그치?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 해보면 R-1분의 A에 R의 n승 더하기 1 마이너스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뺀 거 먼저 좀 적어볼까? 이게 그럼 지금 문제에서 얼마라고 계산되고 있는 거야? 30. 그런데 이렇게까지 네모 박스 치는 게 S 누구랑 똑같으니까 N이랑 똑같으니까 얼마가 된 거고 10이 된 거죠. 그럼 10 넣고 나서 30이랑 약분하면 R의 n승에다가 1을 더한 값은 얼마가 됐다? 3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네. 결론. R의 n승은 얼마라는 게 2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너네가 공비를 구할 수 있을 리가 있을까? 없지. R의 n승이 2라는 것 자체를 쓰라는 얘기지 않아? 그럼 R의 n승이 2야. 그럼 여기다 또 신나가지고 쌤 이거 세제곱한 거니까 8 나온대네요. 그럼 R-1분의 A는 어떻게 구하죠?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지. 얘는 그럼 몇 승 빼기 몇 승 꼴이에요? 3승 빼기 3승 꼴이죠. 그럼 R의 3n승 마이너스 1도 분명히 무슨 분해 될 거야? 인수분해 될 거야. 일단은 하나 물어보고 가자. A 3승 마이너스 B 3승 인수분해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B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그치 B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럼 R의 3n승 마이너스 1이면 얘의 기본 단위의 식은 R의 n승이고 얘의 기본 단위의 식은 1이 되는 거다. 그치?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R의 n승 마이너스 1에 앞에 거 제곱하면 R의 2n승. 앞뒤 곱해서 부호 바꾸니까 플러스 R의 n승. 뒤에 거 제곱하면 플러스 1. 이런 구도가 되는 거지. 이해하겠어? 그럼 내가 찾는 지금 S의 3n이라는 이 값의 식이 R-1분의 초항에 인수분해 되면서 R의 n승 마이너스 1에 R의 2n승 플러스 R의 n승 플러스 1로 표현된다. 이런 얘기지 않겠어?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얘 안에도 얘가 있네. 그치? 요렇게까지가 누구랑 똑같아요? SN. 그치? SN이라는 값인 10이랑 똑같은 거죠. 그럼 지금 R의 n승이 2인 걸 이용하면 이제 나한테 남은 거는 R의 2n승, R의 n승만 계산하면 되네.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고? 4. 얘는 얼마가 되는 거니까? 2가 되는 거니까 자, 10 곱하기에 4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치? 몇십이다? 70이다. 끝. 마무리. 자, 필요한 거 잘 체크하고 정리를 하시고요. 자, 정리하시는 동안 10번 문제를 좀 적고 있겠습니다. 자, 10번도 아까 앞에 거랑 마찬가지로 수열에 뭐가 주어졌습니까? 합. 수열에 합이 주어져 있으면 여기 있는 이 SN을 구성하는 그 각각의 항인 일반항들을 모조리 정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떤 방식으로 정의했지? 이제 너네가 얘기해봐. 뭔데? 다시 어렵습니다. SN이 이렇게 지금 식으로 정해져 있으면 SN이 결정돼 있으면 A1부터 AN까지 모든 항을 정할 수 있다며. 그러니까 어떻게 정하는지 정의해보라고요. SN이랑 SN 마이너스 SM 마이너스 1 일반항 거. 수열의 모든 항을 정하려면 첫 번째 항부터 다 알려줘야 되잖아. 근데 SN에서 SM-1을 빼서 구하는 AN은 몇 번째 항부터 정의되는 겁니까? 두 번째 항. 두 번째부터잖아. S1. 그치. N이 1일 때는 S1을 통해서 A1을 정의한다. 이렇게 해서 AN을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끊임없이 AN 정의가 가능하다. 됐니? 그럼 AN을 정의하고 나면 여기 기억, 니은, 디귿 지문들은 그냥 계산하면 되는 요소들이지 않을까? 그럼 A1을 먼저 찾으러 가볼까요? A1은 S1이니까 여기 1 집어넣으면 A1은 S1이 되니까 3분의 1에 4 빼기 1 하면서 3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S2는 그냥 여기 n자리에다가 얼마 넣자는 얘기지? 2. 그럼 얘는 3분의 1 곱하기 16 빼기 1이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얼마? 5. 그럼 두 개 더하면 6 맞아 아니야? 맞지.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넣고 확인하라는 얘기인 거고. 이제 AN을 구하는데 잘 보세요. n이 2 이상이라는 표현이 있어 없어? 없어. 원래는 2 이상일 때부터 성립하는 거였잖아. 근데 얘가 지금 이 말이 없다는 말은 n이 얼마 이상일 때 다 성립한다는 얘기일까? 1 이상일 때 다 성립한다는 건 우리가 생략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게 물어보는 건 뭐야? 첫 번째 항부터 수열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네. 자, 적으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A1은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A1은 1로 정의된 수열이고, 그럼 AN을 이제 찾기 위해서 두 번째 이상의 항부터 찾기 위해서 SN에서 SN-를 빼면 SN은 지금 그대로 3분의 1에 4의 n승 마이너스 1이고 SN-1은 3분의 1에 4의 n-1승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눈에 보인다. 그쵸? 통째로 뺍시다. 좌변은 뭐가 남고? 그치, AN이 남고 후변에 몇 분의 몇으로 묶이면서? 맞아, 3분의 1로 묶이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같은 상수항이니까 소거가 되겠죠. 그럼 여기 남는 건 4의 n승에서 누구를 뺀다는 얘기일까? 그치, 4의 n-1승을 빼. 우리 공통인수 많으면 묶어주는 걸로 하지 않았어? 그럼 얘는 4가 몇 번 곱해진 것까지는 공통인수일까? n-1번이지. 이게 한 번 덜 묶인 거잖아. 이게 한 번 더 곱해진 거잖아. 아니, 5의 10승이랑 5의 9승이 빼고 빠지고 있어요. 뭐로 묶어낼 거야? 왜 9승으로 묶을 생각을 해야지? 그럼 이 지수 중에서 큰 건 누구야? 4의 n-1승이지. 그럼 4의 n-1승, 그게 더 피곤하려나? 그냥 지수 법칙 배웠으니까 4의 n승으로 묶어줄까? 알았어. 그래. 입맛대로 해야지. 그럼 4의 n승으로 묶으면 얘가 뭐가 남고? 1이 남고 빼기 4의 마이너스 1승이 몇 분의 몇이 남지? 4분의 1이 남는 거지. 그치? 그럼 거기에다가 몇 분의 몇 배까지? 3분의 1배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됐어요? 준호야, 다 틀려놓고 졸고 있으면 어떡해. 자, 그럼 요거 정리를 해봅시다. 1 빼기 4분의 3 계산하면 4분의 4. 그럼 그 앞에 3분의 1 배하면 4분의 1 곱하기 4의 n승.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n이 얼마 이상일 때 적용되고 있지? 2 이상일 때. 그럼 이거 4 좀 흡수시켜도 되겠어? 그러면 얘는 AN이 4의 n-1승으로 표현되는데 이게 n이 얼마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 적용되는 수열인 거지. 그럼 얘가 과연 첫 번째 항부터 이렇게 수열의 식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용되는지 봅시다. 지금 AN은 원래 n이 2 이상인 것부터는 A2, A3부터는 이 자리에다가 n의 2부터 넣으면서 4, 3 넣으면 4의 2승, 4 넣으면 4의 3승. 무슨 수열이 구성되고 있지? 등비 수열이 구성되고 있지. 그럼 얘가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려면 그 전에 4가 나누어진 값 또는 여기 n에다가 얼마 넣은 값? 1 넣은 값이 적용이 돼야 되잖아. 그치? 여기 n에다가 1 넣은 값을 적용시키면 사실은 n에 1 넣으면 원래 못 넣는데 넣으면 4의 0승이니까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만약에 A1이 1이 있다면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라 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A1이 있잖아. 1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n을 1을 따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라서 얘를 통합해서 그냥 AN을 4의 n-1승이라 표현해도 된다는 거야. 너네한테 이제 그 범위를 쌤이 좀 더 꼼꼼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할 때 n이 1 이상이다 적어주기도 했는데, 자, 기본적인 수학 지문에서는 얘는 무슨 가능이다? 생략 가능이다. 생략돼 있으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의미예요. 그렇잖아? 그치? 우리 등차 수열 정리할 때마다 n의 범위를 적어주지는 않잖아. 자, 그래서 니은은 맞다 틀리다? 맞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수열 A, 2n이 등비 수열인지 물어봤어요. A, 2n이라고 하면 n자리에 몇 n이 들어간 거지? 2n이 들어간 거지. 자, 근데 우리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자.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수열을 구성한다 치면 이 수열은 어쨌든 n에다가 1 놓고 n에다가 2 놓고 n에다가 3 놓고 이렇게 되면서 다음 항들이 정해지는 수열이라는 거지 않아? 그럼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n에 1 집어넣은 A 뭐가 되는 거지? 2. 그치? n에 2 집어넣어서 이 수열의 두 번째 항은 A4고, 그럼 그 다음 거는 AU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기존에 있던 수열이 무슨 수열이었는데? 등비 수열이었는데 등비 수열의 무슨 번째 항만 모아서? 짝수 번째 항만 모아서 이렇게 짝수 번째 수열을 만든 거다. 그치? 그럼 A2가 지금 4의 몇 승이고
1승이고. 자, 여기에 그럼 4 집어넣으면 A4는 4의 몇 승이고? 3승이고. 그럼 여기에 6 집어넣으면서 A6는 4의 5승. 이렇게 되니까 현재 이 수열이 등비 수열이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몇 배씩 되는 게 눈에 보이죠? 4의 제곱배씩 되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등비 수열 맞아 아니야? 맞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고, 이게 눈으로 검증하고 확인한 거고, 그 일반항을 구하려면 여기 내가 구한 AN의 일반항의 자리에, 근데 이게 지금 n 이상에서 적용되니까 사실 여기다 넣는 게 맞겠지, 그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했으니까 n 대신에 2n을 넣어도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n 대신에 몇 n을 집어넣게 되면 2n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는 a 2n은 4에 n자리 2n 들어가면서 2n 마이너스 몇 승이 된다? 1승이 된다. 자, 이 식 보고 현재 주어진 식이 지수식이죠. 자, 우리 수열의 일반항이 지수식이면 분명히 무슨 수열이었습니까? 등비 수열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공비는 이 지수식의 무엇과 같다라고 얘기했냐면 밑과 같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지수식의 밑은 얼마입니까? 1을 내리면 다른 16. 4의 제곱이 돼야 되지. 지수식에서 밑은 여기 있는 n의 개수가 얼마일 때? 1일 때를 보는 거였다. 그쵸? 왜냐하면 2의 3n승이라 돼 있으면 사실 얘는 8의 몇 승이야? 8의 n승이었지. 그래서 우리 지수식 다룰 때 2의 3x승 그래프를 그린다 치면 8의 무슨 승 그래프? x승 그래프를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개수가 1일 때 얘를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2의 3승의 x승이니까. 맞지? 우리가 지수식 지수함수 정의할 때 y는 a의 무슨 승이라고 정의했어? x승. 그때 이 a 값을 뭐라고 불렀지? 밑. 왜 밑이 x 개수가 1일 때야? 정의 자체를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의 밑은 4가 아니라 4의 뭐라고 봐야 돼? 제곱. 그러니까 공비가 4의 제곱이 들어간다는 게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열의 합에 대한 이런 구조의 이해가 힘들면 하나씩 넣어보면서 확인하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치. 그 다음에 개념에 살을 붙이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10번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못 적었어? 아니, 못 찍었어? 이쪽에 거도? 괜찮아? 그치. 영상에서 캡처해. 자, 넘어가서 11번으로 가봅시다. 뭐야, 공통풀이하고 가야 되나?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 자, 지금 11번 보겠습니다. 연이율 7%고 공리로 계산하고, 자, 매년 초에 A 만원씩 적금한다 그랬어요. 자, 이 일을 10년 동안 해가지고 10년째 말까지, 그냥 10년 말이라고 해놨네요. 헷갈리지 않게. 10년 말까지의 원리합계가 2,140만 원이 되도록 하려고 한다. 자, 그때 A 값을 구하라는 문제인 거고, 자, 조건으로서는 1.07의 10승이 2가 되도록 계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거 원리합계 계산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그림부터 그려야 된다. 그림 안 그리고 어떻게 암산을 해? 그치? 그럼 매년 초에 돈을 넣고 몇 년 말에 돈을 찾아요? 10년 말에 돈을 찾아요. 그럼 내가 시작하는 시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년이 지나고 나면 얘는 첫 해 말이니까 1년 말이라고 적으면 되겠지. 편의상 그냥 1말이라고 적어볼게. 내가 처음 돈을 넣는 건 1초가 되는 거네. 첫 해 초가 되는 거니까. 이때 얼마를 넣어요? A 만원을 넣어요. 연이율이 몇 퍼센트래? 7%래. 그럼 7% 증가하면 몇 퍼센트 되는 거니까? 107% 되는 거니까. 기존에 있던 양의 몇 점 몇 배가 된다? 1.07배가 된다. 이렇게 이제 빨리 잡아주고. 자, 그러면 1년이 지나면서 첫 해 말에는 내가 처음 넣은 돈이 A 곱하기 1.07이 한 번만 곱해지겠네. 맞아. 그럼 여기 1.07A.
그런데 이 1년 말이 되면 사실 1년 말은 2년째 초랑 거의 어떤 시기지? 같은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랬지. 1년 지났잖아? 그럼 1초 지나면 다음 해 초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1월 1일 초? 그럼 그때 또 돈을 뭐 해야 돼? 넣어야지. A1을 또 저축을 하는 거죠. A1만 원을. 그럼 이제 이 둘을 더한 값이 무슨 합계인데? 원리 합계인데, 1년 말에 원리 합계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몇 퍼센트의 이자를 주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에 이 전체 금액의 1.07을 하는 건데, 이 0.17배 할 때 결국 얘가 항이 두 개니까 각각의 무슨 법칙? 분배 법칙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린 따로따로 지금 이자를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첫 해 넣은 돈은 또다시 1년이 지나면 1.07이 한 번 더 곱해지니까 1.07, 그치, 제곱A가 될 거고. 그러면 두 번째 넣은 돈은 이자를 몇 번만 받으니까? 한 번만 받으니까 1.07A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치? 그럼 요때는 이제 2년 말이 됐어요. 그럼 요때 다시 얘는 몇 년 초랑 똑같아? 3년 초랑 거의 똑같은 시기가 되죠. 그럼 또 여기에 돈을 뭐 해야 돼? 넣어야 되지. 그럼 이렇게 세 개 더한 게 2년 말의 원리 합계인 거야. 그럼 이걸 계속 적어나가면서 10번째까지 다 적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안에 같은 규칙이 생길 거라고 가정을 하면, 알고 있으면 마지막에 10년 말을 적으면 내가 돈을 마지막으로 넣는 건 10년 뭐가 될까요? 초가 되는 거겠죠. 초에만 돈을 넣는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때 제일 마지막에 A1을 넣고 현재 내가 돈을 찾는 시기는 어쨌든 10년 말이야. 그치? 그럼 10년 초에 놓은 돈은 10년 말이 되면서 이자를 한번 받을까 안 받을까? 받는다 그랬지. 거의 1년을 채웠잖아. 그치? 은행에 째째하게 굴지 않는다고. 그럼 여기에 1.07배 하면서 여기에 1.07A라는 자, 돈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만들어지겠네. 이해해? 그럼 이때 10년 말에는 돈을 다시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얘는 초랑 비슷한 시기인 거지 똑같은 시기는 맞아 아니야? 아니 어쨌든 초가 되기 전이잖아. 그럼 돈을 넣어 안 넣어? 안 넣는다 이 생각인 거지. 이해했어? 그럼 생각해보자. 그러면 마지막에 넣은 돈은 이자를 한 번 받았어요. 그럼 그 앞번에 받은 돈은 이자를 몇 번 받았겠니? 2번 받았겠지. 한 번 더 받았으니까. 맞아. 그럼 쭈룩쭈룩쭈룩 올라가서 제일 처음 넣은 돈은 이자를 몇 번 받았을까? 10번 받았겠죠. 그치? 1년 말까지 1번, 2년 말까지 2번, 3년 말까지 3제곱, 10년 말까지 몇 제곱? 그치, 10제곱, 10제곱이라고 해요, 보통. 잘했어. 그럼 이렇게 해서 그 전에 거는 이자를 한 번 덜 받는 거죠. 기간이 하나 작으니까. 그럼 얘가 1.07에 9승1 이런 식으로 되겠네. 이것들을 다 더한 값을 우리가 무슨 합계라고 합니까? 원리 합계라고 해요. 이거 총합을 찾아야 되는 거네. 무슨 수열의 합이니까? 등비 수열의 합이지. 공비는 얼마? 그치. 내가 등비 수열 합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찾는 거지. 공비 1.07. 초항은 1.07A. 그치. 한 개수는 몇 개죠? 10개가 되겠지. 돈을 10번 넣으니까 그치. 덩어리도 10개인 거죠. 그럼 이거 가지고 식만 되면 1.07 마이너스 1분의 초항 1.07A에 1.07에 10승 마이너스. 다행이야. 이게 계산이 간단해. 얼마래? 그치. 거듭제곱 2로 계산했으니까 그치. 2 빼기를 하면서 1이 되겠네. 그럼 내가 계산할 수치는 0.07분의 1.07A가 되는 거고 이 원리 합계가 지금 얼마가 되기를 원합니까? 맞아. 2,140만 원을 원합니다. 107 2배 하면 214 아니야? 딱딱 나누어 떨어질 거 보이고 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있으니까 위아래로 몇 배씩 하면서 100배씩 하면 되겠죠. 자 100배씩 하면 100배라고 했어? 아 그래? 잘못 들었어. 7분의 그러면 107A가 되는 거고 그럼 2, 1, 4, 0 있으면 자 얘를 그냥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10배는 뗄 거니까 107의 2배의 10배다. 맞지? 그럼 107 약분 되는 거고 그럼 좌변에 20 남고 7 넘어가서 곱해질 거니까 A는 얼마가 된다? 그치. 매년 140만 원씩 저축하면 10년 후에 2,140만 원을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죠. 근데 10년 동안 2,140만 원 만들어서 뭐 하냐? 요즘에 2,140만 원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중고차 뽑기? 중고차 뽑아가지고 친수 차라가지고 맞지? 바로 덜덜덜덜덜 중고차 한번 사면 안 된다. 2,140만 원 뭐 할 수 있지? 회식 한번 할 수 있겠네. 자 넘어가 봅시다. 12번입니다.
자, 지금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 수열입니다. 자, 그러한 등비 수열 AN에 대해서 초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그러는데 A3 더하기 A4가 6. 자, 그리고 나서 S6에서 S2를 뺀 게 30. 얘들아, 우리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어차피 초항과 공비가 정해지거나 초항과 공차가 정해지면 다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미지수 2개니까 조건 몇 개 있으면 2개 있으면 수열은 무조건 결정된다 그랬어요. 그치?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으로부터 등비 수열 A와 R은 결정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생각으로 자 접근을 하시고 어쨌든 나는 5번째 항을 찾으래. 그럼 잘 모르겠으면 전부 다 모든 항들을 초항과 뭐로 표현하면 될까? 공비로 표현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얘가 AR 제곱이고 플러스 AR 세제곱이고 그게 얼마다? 6이다. S6에서 S2 빼면 몇 번째 남습니까? 6번째, 5번째, 4번째, 4번째. 그치? 그럼 지금 얘가 A3, 4, 5, 6의 합이 지금 30이라고 이렇게 준 건데 그럼 A3, 4 합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6이라 되어 있으니까 A5, 6의 합은 몇이야? 24야. 그치?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럼 여기에서 얘를 또 초항 공비로 표현하면 얘는 AR 4승 더하기 AR 5승이 얼마다? 24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두 개와 뭐만 하면 되지? 연립만 하면 되는 거지. 그냥 연립하려니까 좀 불편해 보이네? 공통인수 너무 많아. 묶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AR의 제곱 묶어내면 뭐 더하기 뭐? 1 더하기 R 제곱이 6이고요. 얘는 AR의 몇 승까지 묶이면? 4승까지 묶이면 1 더하기 R 제곱이 아니라 그냥 R이죠. 미안해. 그렇지. 1 더하기 R이 생기면서 몇이면? 이 두식 연립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 공통인수가 너무 많아. 그치? 대입해도 되지만 그럼 통째로 식을 나누면 되지 않을까? 이해해? 스르르? 그럼 1 플러스 R 없어지겠죠? 그럼 AR 4승, AR 제곱 없어지고 분모에만 R 제곱이 남고 이게 4분의 1인 거니까 자연수 R은 얼마다? 2가 된다. R 2인 거 찾았으니까 초항 찾아서 계산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이걸 이렇게 풀고 있는 애들이 없다니까 대한민국에. 아, 있긴 해. 우리? 아니, 조금 있긴 한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봐봐. 그러니까 등비수열이라는 게 결국 이런 느낌이지 않니? 지금 A3랑 A4랑 합이 얼마예요? 6이고 이거 지금 4개 표현하면 A3, 4, 5, 6의 합이 지금 30이래. 됐니? 네. 우리 A1에서 A5로 가려면 R 몇 승이 곱해져야 돼? 4승이 곱해져야 되지. 그럼 여기 지금 두 개 항의 합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자. 쌤이 만약에 A3에다가 A5의 합이 있는데 A4의 합이 있는데 있잖아. 아니 그럼 너무 문제랑 똑같잖아. 이런. A6이랑 A7이랑 A8의 합이 있어? 됐니? 여기 있는 항에다가 R3승을 곱해버리면 지금 A6에 R3승이 곱해지지. 그럼 A6에서 R3승 곱하면 A9로 가는 거지. 그럼 이 R3승은 하나에만 곱해질까? 그치. 곱셈이니까 분배되겠지. 그럼 7번째에서 3칸 더 가고 8번째에서 3칸 더 가고 6번째에서 3칸 더 가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3칸씩 더 가면 얘는 등비수열의 합에서 뭐 더하기 뭐로 표현될까? A9, A10, A11로 표현될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세 개 항의 부분합이랑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개 항의 부분합 길이는 공비가 몇 승인? R3승인 등비수열의 형태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지금 여기 함계수가 딱 두 개고요. 둘 짝지어져 있는 느낌이지 않아? 네. 그럼 생각해보자. 얘는 그냥 뭐라고 둘 수 있고 6이라고 둘 수 있고 A5, 6으로 가려면 각각이 몇 칸 차이라고 있으니까 2칸 차이니까 R 몇 승을 곱하면 제곱을 곱하면 얘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럼 플러스 몇 R 제곱이지? 6R 제곱이 몇십 됐다? 30 됐다. 이렇게 해서 공비부터 찾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뭐 물론 이렇게 가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계산도 많고 그 다음에 식도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계산 실수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보통은 이렇게 간다고요. 알겠지? 그래서 요 내용으로 공비를 찾고 계산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잘 정리를 하시고요. 이해 잘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연습을 좀 해볼까? 겹치는 항이 생겼니? 어쩌지? 관심 없어. 항의 개수가 어때? 똑같아. 일단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몇 칸씩 더 갔지? 두 칸씩 더 갔으니까 위에 거에서 밑으로 가려면 R 몇 승이 곱해진 값이다? 제곱이 곱해진 값이다. 그럼 이 좌변의 값은 몇 R 제곱이다? 12R 제곱이다. 이렇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항의 개수가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또록또록 있는 건 너무 사랑스러운 조건이야. 알겠어? 열심히 하세요. 항 개수가 달라도 되는 거죠. 몇 개 몇 개씩? 두 개? 두 개씩 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걸 방금 증명을 해본 거죠. 아, 맞네요. 네. 왜 그래? 그럴 수 있지.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등비수열의 항으로. A7 더하기 A12 더하기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하면 반대 가정도 눈에 들어온다는 거야. 몇 칸씩 차이 나고 있으니까 5칸씩 차이 나고 있으니까 R 5승배가 됐다 이런 느낌인 거지. 콜? 자, 넘어가서 13번으로 갑시다. 자, 13번에서 쌤이 어떤 얘기 했냐면 간격이 일정한 무슨 선들은 평행선의 길이는 모조리 무슨 수열 이룬다? 등차 수열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하면 사다리꼴을 가지고 와볼게. 직각을 포함하는 걸로. 그래야 편하니까. 여기가 2였어. 여기가 예를 들어서 6이었어. 너무 길이 차이가 말이 안 되잖아. 4고 8이라고 해봅시다. 됐나요? 여기 각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평행선을 그을 겁니다. 이 길이는 얼마죠? 6인 이유를 증명해 보세요. 사람 팔에 간격이 같잖아요. 중간에 그 이등분선이니까요. AC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처음은 그 다음 단항이랑 더해서 2로 나누면 중간에 길이 나오는. 그치. 그거는 등차 수열임을 우리가 외워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되는 그 이유를 지금 증명해 보자는 거야. 닮음? 어디가 닮음이에요? 여기를 MN으로 잡아볼게요. 어디가 닮음? AM, NB랑 ACDB가 닮음? 닮은 맞죠? AMNB랑 큰일 났네. 중학교 때부터 닮음을 다시 배워야겠는데? ABC 이거랑 전체랑? 너는 그럼 이거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한 거야? 1대2? 그럼 이 보라색이랑 노란색 대응변이 1대2지. 이거는 대응변 길이가 똑같은데? 4대4가 어떻게 1대2야? 그치? 사다리꼴 쪼갠다고 해서 사다리꼴이 닮으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아니야. 잘라야지. 그래서 내가 일부러 수직인거 들고 왔는데 삼각형 두 개가 뭐인 거예요? 닮음인 겁니다. 여기 길이가 몇 대 몇이니까? 1대2고 그럼 여기도 몇 대 몇이래야 돼? 1대2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 남은 길이가 얼마지?
4. 그럼 이거 절반하면 2. 그럼 생각해봐. 여기가 2고 여기가 얼마야? 4. 자, 여기 있는 기초 길이는 다 똑같은 거지. 똑같은 길이에다가 초항이라고 보시면 초항에다가 2가 몇 번 더해진 거고 한 번 더해진 거고 2가 몇 번 더해진 거예요? 2번 더해진 거지. 이해하겠어? 그래서 간격이 일정한 평행선의 길이들은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자, 그럼 그래도 우리가 엄밀하게 한 번 정도는 증명해봤으니까 이제 외워. 어쩔 수 없잖아. 시험 기간까지는. 잠깐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그럼 쌤이 얘를 반의 반조각을 내보겠습니다. 4등분을 한 거죠. 여기를 그러면 초항 A라고 더 볼게요. 그럼 여기 전체 길이를 그냥 숫자로 해줄게요. 숫자로 해야 편할 것 같아. 얼마 마음에 들어요, 숫자? 2. 2. 잘했어. 여기는 그러면 14, 16, 10, 92. 10. 92. 그냥 10 정도로 한번 가볼게요. 숫자 더러워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럼 이거 이렇게 쪼개면 이 직각삼각형들 닮은 비가 순서대로 1대, 2대, 3대, 4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여기에 지금 차이만큼의 셈이 D라고 두면 여기는 몇 D가 될 거고 2D고 여기는 3D고 여기는 4D. 그러니까 여기는 초항 2라는 것에 대해서 공차가 계속 하나씩 늘어나면서 더해지는 게 눈에 보입니까? 그래서 간격이 일정한 선들은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단 이 간격이 일정한 선들은 서로 뭐 해야 되지? 평행해야 되고 아까 뭐가 일정해야 된다 그랬지? 간격이 일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이해했어요? 그럼 13번 보자마자 뭐라고 돼 있지? 수직인 선분 12개를 어떤 간격으로? 일정한 간격 엄청 중요한 표현입니다. 알겠죠? 자, 일정한 간격으로 그 길이를 긋고 차례로 그 길이를 A1부터 A10이라고 한대요. 그럼 나한테 지금 선분의 길이가 몇 개가 주어졌다는 말입니까? 그치, 12개가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제일 긴 게 A1, 제일 짧은 게 A10인데 자, 첫 번째 길이가 현재 16, 그 다음에 12번째 길이가 4 이렇게 주어진 거지. 맞지? 그리고 요 사이에 이제 그 선분 길이가 일정한 게 다다다닥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다음에 있는 A2라는 길이 찾아볼 수는 있을까? 있긴 해. 무슨 차만 찾으면 돼? 공차, 등차 수열인 거 아니까 그럼 얘는 A1이 16이고 A12가 4인 거니까 그대로 여기에서 두 개 차이를 통해서 공차를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4에서 16 빼면 마이너스 얼마고? 10이고 12번째에서 첫 번째를 빼면 공차가 몇 개 생깁니까? 11개죠. 근데 공차 더러워 안 더러워? 더러워.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를 묻는 게 아니야. 물어보는 건 수열의 합이죠. 등차 수열의 합은 무슨 성을 이용해서 계산해 왔습니까? 그치, 대칭성을 이용해서 계산해 왔죠. 근데 지금 나한테 첫 번째부터 12번째까지 모든 길이를 더하라는 게 아니야. 몇 번째부터? 세 번째부터 10번째. 그럼 생각해보자. 나한테 주어진 길이를 기준으로 A3는 A1에서 몇 칸 더 간 곳이지? 2칸 더 간 곳이고 그러면 A12는 또다시 A10을 기준으로 2칸, A10은 2칸 앞에 있는 길이인 거지. 무슨 성이 있지? 대칭성이 있죠. 그럼 여기 A1과 A12의 합은 A3과 A10의 합이랑 값이 어떨 거니까? 같을 거니까 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식의 구조가 원래라면 몇 분의? 2분의 한 개수 몇 개예요? 그치, 원래 12개였는데 앞에 2개, 뒤에 2개 빠졌으니까 그치, 8개가 생기는 거고 그럼 여기에 A3 더하기 A 얼마가 들어가야 돼? 10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A3 더하기 A10을 나한테 주어진 수열의 대칭성에 있는 값인 A1과 A 누구의 합으로? 12의 합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이해가 돼? 그럼 16이랑 4 더하면 10잖아. 몇 10이라서? 20이라서. 그럼 얘는 약분하면 4 곱하기 20 되는 거라서 답은 몇십이다? 80이다. 그치. 눈 감고도 풀어야 되죠. 아니, 눈을 감고 어떻게 풀게 되니? 다녀오세요. 실눈 정도 뜨고 풀어야 되죠. 자, 14번입니다.
교과서 문제죠. 교과서 안 풉니까? 아니지, 열심히 풀었지, 그치? 네. 열심히 풀었지만 틀리잖아. 무슨 뜻일까? 오답해. 그치. 오답도 하셔야 되고 아직 정확하게 숙지가 덜 됐다 이런 느낌인 거죠. 괜찮아.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시험 전에 되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해보자. 자, 지금 삼각형 ABC는 세변 길이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할 때 여러분들 문제에서 이런 어떤 삼각형이 결정이 되면 내가 이 삼각형에 대해서 구할 수 있는 게 뭔지부터 탐독이 돼야 돼. 세변 길이가 정해지면 각 삼각형의 꼭지 값들에 대한 무슨 값들을 찾을 수 있지? 코사인과 코사인 값들을 찾을 수 있지. 근데 사실 코사인 찾을 수 있다는 건 사인이랑 탄젠트도 다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세변 길이가 주어졌을 때 이 삼각형의 모든 꼭지 값들에 대해서 무슨 비를 결정할 수 있다? 삼각비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생각은 들어야 되는 거고, 그치? 자, 그런데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게 이렇게 AB랑 B를 연결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봐요. 삼각형 넓이 물어보려면 보통 두변 길이랑 끼인각 있으면 되는데 두변 길이는 제시가 돼 있네? 내가 제일 궁금한 건 뭘까? 끼인각이에요. 근데 이 끼인각에서 지금 둔각을 구해야 되잖아? 근데 이 둔각을 구성하는 게 밑에 보면 무슨 사각형을 합쳐놨어? 정사각형. 그럼 여기는 요 세타라는 각은 정해졌다며. 그치? 그럼 세타라는 각 정해져 있고 거기에 몇 분의 파이 더해진 거니까 2분의 파이 더해진 거니까 내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하는 식은 2분의 1에 4 곱하기 8에 사인에 뭐 더하기 뭐로 표현될까?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로 표현되겠죠. 어라, 2분의 파이 사랑스럽지 않아? 무슨 변환 가능한 각입니까? 답변환. 그럼 2분의 홀수 파이니까 사인은 뭐로 바뀌어요? 코사인. 그럼 요 4분면에서 공경을 봅시다. 몇 4분면이지? 2사분. 그치. 2사분면에서 사인 값은 양수. 양수죠. y좌표니까. 그치. 그래서 95 플러스가 되는 거라서 48에 30이 절반한 얘가 16 코사인 세타를 계산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이 코사인 세타를 어디서 찾냐는 거지. 어떤 삼각형에서? 삼각형 ABC에서 무슨 법칙 돌리겠다? 코사인 법칙 돌리겠다. 자, 돌리면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2 곱하기 4 곱하기 8. 그치. 끼고 있는 거 있고 제곱 더해서 16, 그치. 64 마이너스 대변 제곱 빼는 36. 컷. 마무리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공통 과목 정리를 하고 자, 다음 시간까지 각자 가지고 있는 교과서 문항들 그 다음에 그럼 쌤이 유형 정리를 지금 수거했으니까 다시 볼 수가 없겠네? 오, 뭐야.